저는 이제 제목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최상위 대학교 보내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이제 초6인데 무슨 대학교 막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요즘,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인가요? 뭐 이런 드라마 아마 좀 보시는 분들, 뭐 곧잘 재밌더라고요. 그런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여기서 가까운 동네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치동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 아이들 보면 막,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학생들 말고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나가는 부분을 어머니도 아마 다들 어렴풋이 또는 주변 소문을 듣고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부분, 우리 아이들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최상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저는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으셔서 어머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제 시작을 좀 하는데, 첫 시작을 제가 요걸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요 화면이 혹시 뭔지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도전 골든벨 한 장면을 제가 우리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은 최후의 1인입니다. 다들 아시죠? 너무 젊으셔서 모르시나?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최후의 1인이고요. 마지막 48번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학생이 게시판을 딱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죠? 잘 안 보이시죠? 문과라 죄송해요. 자, 문과라 죄송해요. 좀 더 확대시켜. 문과라 죄송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건대 이 학생은 지금 문과고 문제는 이과 문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태양 폭풍 또는 태양풍이 정답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몰랐던 거예요. 안타깝게 탈락을 했죠. 그리고 문과라 죄송해요. 2016년에 이게 이제 딱 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또 파장이 됐죠. 파장이 되면서 아마 이제 제가 나눠준 자료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성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2016년부터 문성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학과학 이야기를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을 때 문성 또는 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더 나가서는 이게 뭐 2016년, 2017년도 뭐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문과 애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문과 애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실제로 대기업에서 이과는 몇 월 달에 몇 명을 뽑습니다라는 그런 지원 명수까지 딱 나왔는데, 문과는 어떻게 떠 있냐면은 인문계열은 수시 접수라고 이렇게 수시로 뽑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 말은 수시로 뽑으니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문과 계열 직원이 한 명이 빠질 때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그랬었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요 말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또 문성이란 말이 최근에 어머니들 이제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제가 기사 하나를 지금 띄워놨어요. 뭐라고 띄워놨냐면, 올해도 이과가 휩쓸었다. 겉만 통합형 수능. 자, 올해도 이과가 휩쓸었다. 요 말에서 문성이란 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대요. 문과라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 겉만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첫 번째 통합형 수능이 뭔지를 언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통합형 수능이라는 거는 우리 2021년도 수능까지는 통합형이 아니었어요. 통합형이 아니었고, 문과 수학 만약에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4명, 자, 1등부터 4등까지 뽑아서 걔들을 1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등급이 몇 %인지는 나왔죠, 지금. 4%입니다. 저는 이제 2등급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풀이마니까. 자, 1등급 4, 자, 4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과 애들끼리 100명 모아서 1등부터 4등까지 1등급 이렇게 해서, 자, 문과 4명, 이과 4명 해서 8명을 1등급을 선발하는 시험, 2021년 전. 이거는 통합수능이 아니었어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니까 우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부 수학을 못하는 문과 애들끼리 자, 우리 게임이니까
게임이 좀 됐죠. 문과 애들도 할만했죠. 근데 2022년도 수능, 2023년도 수능, 올해 수능까지 이제 2023년도 수능까지 보시면은 자, 어떻게 했냐. 이때는 문과, 이과를 합쳤어요. 통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합치면 만약 100명이라면 200명이 되겠죠. 200명 중에 자, 우리 4%니까 8명을 1등급으로 자, 우리 뽑는데 자,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자, 문과, 이과 합쳤으니까 당연히 예측하건대 이과가 많겠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과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2023년도 수능 결과고요. 뭐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수학 영역 1등급 비율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핑크색으로 네모치는 부분이 93%라고 돼 있고요. 근데 밑에 봤더니 과목이 미적분, 기하라고 돼 있고, 자, 이쪽은 확통, 이제 줄임말이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이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수능수학 알아보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학상, 자, 그 다음 수학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회색깔 바탕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그 다음에 수능 선택이고요. 이 부분이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1은 수능에 안 나오네? 그럼 안 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수학이라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때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2 수학, 수능 선택 과목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고1 수학은 간접적으로 과정 중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고2 수학, 자, 수학 1, 수학 2라는 과목, 자, 문이과 공통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수능 선택해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네요. 근데 더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이과 계열,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면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통합형 수능이야? 근데 교육부에서는요, 문이과, 이과가 이거 선택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이과는 이거 선택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학생을 선별하는 대학이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니 자, 문이과 통합이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 공대나 자연과학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럼 다시 이제 이쪽 자료를 보면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자, 1등급 중에서 1등급이 10명이라고 해볼게요. 10명 중에서 몇 퍼센트냐? 93%니까 9.3명이 10명 중에 9.3명이 자, 우리 이과 계열 아이들. 그럼 문과 계열 아이들은 고작 6.5명. 아니 몇 번? 0.7명이 되겠네요. 9.3명이니까. 그죠? 자,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 우리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어머니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건 수학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과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구나. 왜냐면 1등급을 받으려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수학에서 문과 계열 공부를 하다 보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안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대입 전형을 왜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한테 또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물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더욱더 아마 그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자, 행복해지려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행복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럼 좋은 대학교를 나오려면은
또 내려가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또 나와야겠더라고요. 그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든 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일단 먼저 위에서부터 제가 좀 하나씩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자, 이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수시가 뭐예요? 아시는 것 같은데 정시는 뭐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대답하기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한테도 수시가 뭐예요? 정시가 뭐예요? 그러면 수시? 수시로 뽑는 전형인가? 정시? 뭐 정해서 뽑는 건가? 막 이런 얘기 할 텐데 자, 오늘 정확하게 좀 그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준은 바로 어디냐? 수능입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우리 수능까지 과정 중심을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우리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막 준비하죠. 준비하는, 자, 학교에서 막 그 시험도 보고요. 학교 생활도 막 열심히 하죠. 그런 과정들을 보는 걸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간단합니다. 수능 결과 나오죠? 결과 나오고요. 수능 시험 보죠? 그럼 결과는 3주 후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결과 중심으로 뽑는 전형.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 어디 가서든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제가 뭘 놨더냐면은 전국 기준으로는 수시를 한 80% 뽑고요. 정시로 한 20% 뽑아요. 근데 저희는 전국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다 당연히 좋은 대학교를 지금 목표로 아마 공부를 좀 시키고자 지금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이 수시가 좀 낮아지고요. 정시가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럼 수시에는 어떤 전형이 있고 정시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60% 뽑는 수시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도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 우리 생기부라는 말이라고도 씁니다. 이제 그 학생부 내에는 자, 뭐가 있냐면은 교과라는 게 있어요. 교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교과 이외의 다른 활동들도 있겠죠. 학교 생활 우리 시험만 보러 다니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활동 굉장히 많거든요. 동아리 활동합니다. 일단 독서 활동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봉사 활동도 하네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자율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막 합니다.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이런 내용들도 막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도 하고요. 그 교과 이외의 다른 모든 활동을 우리는 합쳐서 비교과라고 합니다. 교과가 아닌 다른 활동을 비교과라고 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는요.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교과 비중을 높여서 아이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으로.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 가만히 조용히 너무 내향적이라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래서 좀 성적이 나와. 그러면 이리로 가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 성향이 공부도 잘 하는데 활동을 되게 액티비티하게 활동을 되게 잘해. 이리로 가면 좋겠죠. 자,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수능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20%, 40%, 자, 우리 40%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인서울이라고 제가 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학을 지금 나타내는 거냐면은 자, 요 대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많이 뜨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어머니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대학의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 홍수 여기까지가 15개 대학.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 서울권 15개 대학 그러면 여기까지. 서울권 뭐 20개 대학 그러면 국승, 세당, 광. 이건 아시겠죠? 요까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건은 건국대고요. 동국대, 자, 홍익대, 숙명여대입니다. 밑에 국은 국민대입니다. 숭은 숭실대, 자,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까지 해서 자, 우리 요 20개 대학이 아까 얘기했듯이 20%, 자, 40% 뽑는다. 나머지 다 전국을 합치면
자, 70%, 80%, 20% 뽑는다. 근데 우리는 지방대 가지 않을 거니까. 요렇게 알고, 자, 이제 연습 한 번만 딱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아이 성적 제가 3명을 줬어요. 케이스 A, B, C. 성적을 줬습니다. 우리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하네요. 1.24. 셋 중에 가장 우수하죠? 자, 그 다음 B 학생은 지금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아이네요. 자, C 학생은 보니까 밑에 수능 성적이 다른 애들보다 1112니까 등급이 되게 우수한 아이네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아마 요 정도 우리 생활기록부 또 이런 자료를 보면은 자,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A 학생은 어디를 지원하면 될까요? 그쵸, 교과죠. 그죠? 학생부 교과. B 학생은요? 학생부 종합. 그죠? C 학생은 수능 전형. 자, 이제 어머님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요. 지금 준 입시 컨설턴트까지 지금 된 거예요. 어디 가서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친구분이 우리 애는 내신에 한 2등급 나오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학교 생활 좀 잘해? 활발하게? 아니야, 너무 내향적이야. 그래? 수능 모의고사는 몇 등급 정도다? 내신보다 안 나와. 그럼 얘는 학생부 교과 쓰면 돼.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학생만큼 알아야지 학생의 높이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을 때 성공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어머님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계속 원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또 어머님들이 정보력이 좀 있을 때 많이 대화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알고 자, 우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보기 드문 자, 성적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보기 드문 성적표냐면요. 가만히 보시면은 다 석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전교 1등 성적표입니다. 보기 드문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엄청 보시겠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보실 수 있는 성적표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지금 1등급짜리 성적표고요. 자, 쓱 스캔 한번 해보세요. 점수도 굉장히 좋네요. 막 98, 99, 100, 막, 그죠? 그리고 과목도 보니까 평범해.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한국사. 자, 한번 스캔 딱 됐죠? 그 다음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B 학생입니다. 자, 합산은 미리 제가 해놨습니다. 5.16등급입니다. 그리고 일단 성취도도 보니까 성취도는 그래도 다 A고 90점 넘는데 수학 88 하나 빼고는 성적은 괜찮네. 그리고 과목을 쓱 하니 봤더니 아까랑 조금 다르네? 라는 게 좀 느껴지죠.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둘 중에 내신 성적이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A가 좋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1등급 5.26.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은, 어머님들 혹시 나이스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요즘 이제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나이스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나이스가 뭐 이제 나이스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나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사이트죠. 자, 이제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받으면,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니까, 곧 5학년 때 마무리가 되겠네요. 5학년 선생님까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적은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 그렇게 해서 자, 학교에서 인증을 받으면 한 일주일 안에 인증해 주세요. 빠른 학교는 하루 만에 해 주시고요. 한번 보시면 되게 좋고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요즘은 우리 과목 선생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어를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은 막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얘기 못하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 테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A 학생과 1등급짜리 A 학생과 이게 수학 기준입니다, 지금. 수학 지금 7등급, 합산해서 7등급 나오는 B 학생의 세특을 제가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거 하나 보이죠? 글자 수. 얘보다 얘가 더 많아요. 또 하나, 잘은 모르겠지만,
영어가 많아요. 수학인데 세상에.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진하게 칠한 부분을 보면은 위에 거보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학생이 훨씬 우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단 요거만 딱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A와 B 중에서 교과 활동, 수학 교과 활동만 봤을 때 누가 더 우수한가요? B가 더 우승하죠. 어머니 대단하신데요, 지금? 어마어마하신데요? 네. 그 다음에, 자, 과목을 한번 제가 볼게요. A 학생은요, 평범했어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과학, 한국사. 평범하네요. B 학생을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과학까지는 평범한데, 영어, 작문, 토론, 거시, 경제학, 수학, 탐구, 과제. 같은 이렇게 지금 성적표인데 뭔가 과목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에요. 실제 학생의 생활기록부고요. 자, 누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일까요? 그렇죠. B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요. A 학생은, 자, 제가 세 가지 전형을 지금 설명해 드렸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지금 수능 성적은 지금 몰라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A 학생은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내신이 잘 나오니까 학생부 교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B 학생은 내신 엉망이에요. 5.16등급. 그죠? 중간보다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학만 봤을 때, 또 과목만 봤을 때 메리트가 있죠. 이 학생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슈가 하나 기사화 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한 서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세요. 교육부 고교 전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절대평가 도입 검토 이런 기사가 뭐 아래 위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노골적으로 명문고 유리 우려 확산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명문고 그러면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어떤 유형의 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절대평가가 되면 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지를 자,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방법 2개 정도는 한번 우리가 스캔하고 넘어가야겠죠? 석차 등급제라는 게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성취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 정도는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석차 등급제는 말 그대로 석차로 아이들을 등급을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제가 보통 설명할 때 3등급까지는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등급은 서울에 있는 대학. 자, 우리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2등급은 서울권 대학. 3등급은 경기도권 대학. 그다음 그 밑으로는 지방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대 보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등급만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등급 4%입니다. 이렇게 자 석차등급제라는 건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 등급을 매기는 아주 잔인한 우리 평가 방법이죠. 자, 근데 성취평가제라는 건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90점이 넘는다 그러면 A, 중학교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서 만약에 99명이 다 90점이 넘었어. 그러면 A가 99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지금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능의 주요 과목들은 전부 다 석차 등급제. 이게 주요 과목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입니다. 영어도 주요 과목 아닌가요? 근데 영어 바뀌었죠?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넘으면 A예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 비중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국어가 석차 등급제. 지금 수학, 국어 잘해야 돼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석차 등급제, 성취평가제 무슨 개념인지 알고 계시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석차 등급제를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거, 등수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 성취평가제를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전부 다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얘기네요.
이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하고 2, 3학년을 절대평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전 설명회 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너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막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 2, 3학년이 전부 다 절대평가로 바뀐대요. 오늘부터 설명의 방향이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 이제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평가, 절대평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제가 이 생활기록부를, 이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상대평가인 등급제로 봤을 때 얘 1등급, 얘 5.26등급, 게임도 안 돼요, 얘는. 학생부 교과전형 얘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절대평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점수 90점 이상이 넘는 걸 봤을 때 게임이 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얘 다 90점 넘죠? 얘 딱 한 단어 빼고 지금 아마 잘 안 보이겠지만 수학 하나 요때 88점인가 나온 거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90점이 넘었어요.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절대평가로 바뀌면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중에. 자,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표를 제가 끌어온 겁니다. 자, 5땡 고 일반고고요. 요 주변에 있는 5땡 고입니다. 예측하시겠죠? 어떤 학교인지. 딱 5땡 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 아실 겁니다. 용인 외땡부고, 용인 외대부고. 아시죠? 그죠? 자, 이게 거의 우리나라 1등인 학교죠. 이 두 학교에 수학 평균을 끌고 왔고요. 평균 끌고 왔더니 엄청 차이 나죠, 일단, 그죠? 5금고는,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그죠? 항상 이래요. 자, 뭐, 저희끼리니까. 네. 자, 이제, 5땡고는 53.8이고요. 우리 외대부고는 95요. 일단 평균부터 다르고요. 표준 편차를 모른다고 쳐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A 등급의 비율을 봤더니 5금고는 26.7%고요. 세상의 용인 외대부고는 92.87. 그러니까 90점 넘는 아이들이 세상에 93%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평가로 한다면은 이 용인 외대부고에서 1, 2등급, 1, 2, 3등급, 4등급 받기 되게 힘들겠죠. 애들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상대평가면요. 절대평가면 어때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요런 지금 우리 심각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이것만 봐서도 어떤 학교가 유리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 제가 진짜로 요번 설명회 전만 해도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막 강조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외고나 뭐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없죠. 한참 없어진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 유지한다면 특목고 자사고가 중요하다. 또 이제 요 자료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대 수시 정시 합격자 탑 20개 학교 전국에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뭐 숫자를 보면 아까 제가 외대부고 말씀드렸죠. 1등인 학교. 쭉 보시면요. 대원외고 뭐 엄청난 학교죠. 쫙 보시면은 이게 뭐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제가 써놨습니다. 학교 유형. 학교 유형 보시면요.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영재학교는 거의 뭐 특목 자사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교죠. 자, 이런 학교들 쭉 써있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일반고 3개 있네요. 자, 20개 중에 일반고 3개. 특목고, 자사고 대부분. 이것만 딱 봐서도 그냥 서울대만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아이는 조금 공부시켜서 특목고, 자사고 쪽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 자료만 봐도 그렇고요. 또 정시 합격자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자료가 없는 건데, 내신이 상대평가일 때 어떤 학교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를 그래프로 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프가 아주 잘 나왔죠.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은 이 노란색에 있는 학교가 유리하네요. 노란색 학교, 특목고, 자사고. 근데 지금 현재는요, 내신이 상대평가일 때는, 우리 녹색깔이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가 유리했어요. 왜? 내신 따기 쉬웠으니까.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내신 따려면 일반고 가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 때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고 안에 갇히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다 지금 일반고를 앞선다라는 거죠. 뭐 이 상황인데 우리가 아이를 그냥 일반고를 보내기에는 조금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상위 대학교 가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우리 아이 최상위 대학교 보내는 방법, 특목고 자사고 가기입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좀 이제 설명을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엄청난 패러다임이 하나가 바뀐대요.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네요. 어머니 때나 저 때나 시간표가 주어졌고요. 그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옆에 친구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다음 시간 뭐야? 그죠? 고교 학점제가 딱 생기면요. 다음 시간 뭐야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자, 볼까요?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설계해서 그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한대요.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의대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와 친한 친구는 나는 경영 쪽으로 하고 싶어. 그럼 경영과 연관된 과목을 해야겠죠? 그러니 친한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대학교랑 똑같아요.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수강 신청 하잖아요. 그리고 과목 선택해서 듣고 친한 친구끼리 헤어졌다가 다시 뭐 학생회관에서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학교 생활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일이 생기죠. 그죠? 중학교 3년 동안 진로와 적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요런 지금 상황인데, 제가 현재 지금, 우리 과목과 바뀌었을 때 과목을 간단하게 좀 넣어놨고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그대로 핑크색. 핑크색이 뭐냐면은, 우리 분홍색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막 깔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일반고로 가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전문교과 1이라는 과목은 특목고 자사고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 우리 융합선택이나 진로선택 이렇게 핑크색으로 갈 수 있대요. 그럼 이거만 딱 봐도, 그러면은 굳이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특목고 자사고 가기로 지금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25년도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2024년도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계속 전문교과 1을 깔아서 아이들의 심화 과정을 막 가리키고 있겠죠? 2025년도가 돼도 특목고 자사고는 이 과목 그대로 깔 수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생뚱맞게 아까 옷된 거 얘기했죠? 옷된 거 2024년까지 전문교과 깔지 못했어요. 근데 2025년도 된다고 이거 깔 수 있을까요? 그 학교가 돈이 있을까요?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나는 전문교과 배우고 싶어. 나 근데 5금고를 갔어. 어떻게 하지? 전문교과 있는 학교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전문교과 있는 학교가 가까운데 이제 보인고도 좀 전문교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좀 멀리 가면 한영외고. 애들 안 가요, 절대로. 그러니, 자, 전문교과 과목을 깔 수 있는 학교를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지금 수학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거든요. 수학 과목을 설계했고요. 요 밑에가 전문교과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깔기 좀 힘든 과목. 자, 일반고 애들은 평범하게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2개 듣죠. 그 다음에,
자, 미적분, 확률 통계, 미적분 2, 자,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지금 들어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자, 특목고 자사고는요,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일반 선택에 있는 거, 얘네들은 자율성이 좀 있거든요. 과목을 우리 까는데 굉장히 자율성이 있어요. 일반고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수라는 과목이나 미적분을 1학년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미적분 1, 미적분 2 수학 과제 탐구를 막 2학년 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3학년 올라가서 고급 뭐 우리 뭐 미적분이나 뭐 우리 전문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봐도 누가 더 전문적으로 지금 또는 심화적으로 수학을 접근했는지 지금 보이죠. 바로 밑에 아이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입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학사정관은 첫 번째 보는 게 과목을 봐요. 학교가 브라인드 돼 있거든요. 이 학교가 오군 건지 보인 건지 몰라요. 그걸 다 가려요. 다 가리고요. 자, 우리 네가 괜찮아 뽑아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냐? 과목을 봅니다. 이렇게 된 과목과 이렇게 된 과목이 있을 때 입학사정관이 뭐 어떤 애를 먼저 선택할까요? 당연히 미적분 1에 미적분 2에 고급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를 선택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학교의 레벨이 훨씬 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우리 절대평가니까 내신 성적도 세상에 그 애들이 훨씬 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연히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상대평가할 때 일반고가 유리할 뿐 나머지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생활기록부, 수능 이런 거 다 보면 어느 학교가 유리하냐?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게 절대평가 아니니까 뭐 유리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죠. 근데 아까 잠깐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 절대평가로 돼버리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걸 다시 한번 펴놨어요, 제가. 요걸 다시 한번 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수학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밑에 같이 이렇게 수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수나,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2, 이 미적분 1이 지금의 한 수2 정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그리고 미적분 2가 아마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3 애들이 막 한다든지, 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자, 고급 미적분은 거의 대학 수학하고 좀 맞먹을 정도의 수학일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정도의 수학을 하려면은 수학이 좀 앞당겨져야 돼요. 수학이 좀 앞당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을 이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학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학교 들어가야 되면 지금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이 앞당겨서 들어야 되니 그럼 중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앞당겨서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우리 아이 최상위 대학교 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상위 대학교 보내는 방법 두 번째, 수준 높은 자, 수학 선행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수학 선행이라고 적지 않았고요. 저는 수준 높으냐는 말을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준 높은 수학 선행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세 가지가 결합된 수학 선행입니다. 저희는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냥 쓱 한번 지나간다.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은 역이라는 말, 능력, 역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준 높은 수학 선행은, 저는 지금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최소입니다. 이거 최소. 중학교 과정 기간 동안에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이상은 완성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반복을 똑같은 교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발전, 반복 학습. 우리 시중에 나가면 우리 참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개념편, 유형편, 심화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최소한 3회 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수학에 학습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수학 학습 습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수학 과목에 대한 관리력이 생겨야 된다. 이 관리력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는요. 본인이 스스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선행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 그걸 우리가 요즘 되게 많이 얘기하는 메타인지죠, 그게. 그 메타인지가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변명을 하고요. 어머니들은 그 변명에 항상 속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는데 틀렸어. 과연 알까요? 아는데 왜 틀려? 말이 안 되죠, 그죠? 메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모르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되죠, 정신교육을. 자,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풀고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채점하고요. 제대로 뭐가 틀렸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습관들, 그러니까 정확한 오답하는 습관이겠죠. 그런 습관들, 자, 수학을 관리하는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요까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지면 한 7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습 컨설팅이라는 학습 전략까지, 우리 전략까지 딱 품게 되면은 아이들은 100%, 120%, 한 150%, 20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 막 고민하다가 딱 하니 꿈에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수박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이 수박이에요. 수박은 진짜 어떠한 도구도 없고 막 그러면 깨먹기 되게 어렵죠. 이게 여름 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자, 우리 수박을 수학이라고 놓으면 수학 학습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박을 먹기 좋게 자르는 거. 그게 수학 학습력이라고 보고요. 수학 관리력은 씨가 있잖아요. 씨를 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면은 한 입에 착 넣을 수 있죠. 거기에 학습 전략은 뭐냐면은 이거는 수학 이렇게 내면은 집에서밖에 못 먹잖아요. 수박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캔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략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또는 뭐 다른 상황, 더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저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죠. 이렇게. 보세요. 중학교 과정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미적분에 해당되는 과정을 끝내는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3회 도구로 개념, 유형, 심화로 그러면서 수학 관리력을 얻기 위해서 아까 메타인지 얘기했죠? 내가 스스로 풀어서 이게 틀렸는지 맞췄는지를 인지하는 수학 문풀 학습이 진행되고 거기에 오답과 교재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매번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 실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습실 같은 데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거기에 개별 유형 분석을 통해서 취약 문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수학 관리력이 생길까. 거기서 밑에 내려가서 각종 시기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얼마나 우리 효과가 효율이라고 하죠. 효과 효율이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원장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 중등부 올라오면은 하이 클래스라는 반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저희 중등반에서는요. 자, 지금은 중등반 원장으로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반에서는요. 요번 5월 달이 딱 끝나면요. 저희 이제 아직 이름은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올케어반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저희 중등반에서는 애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아이들을 완전학습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 가칭 특목고 자사고 반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관을 합니다. 2층에 새롭게 우리가 강의실 만들고요. 2층 저 넓은 공간에 스터디 카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학습 공간도 만들 거고 그들만을 위한 학습 컨설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반들을 자, 우리 5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만들 건데요. 우리 아이들 몇 월 달에 올라온다 그랬죠? 7월 달에 선발고사 통해서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선발할 겁니다. 그 반 아이들 커리큘럼이 이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놀랬죠, 그죠?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우리 1타 스캔들을 보시는 분이 이거 놀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입니다. 자,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 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다 지금 나왔고요. 이렇게 올케어, 제가 이제 올케어란 말이 이제 나왔길래 올케어 해서 아이들을 특목고 자사고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교를 보낼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의대나 서울대나 이렇게 가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죠. 그거는 이제 올케어 반이 아니죠. 특목고 자사고 반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아이들은요,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막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학습관리 진행될 거예요. 보세요. 성적 막 분석해가지고 뭐가 지금 약한지 단원별 성취도, 행동 영역별 성취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단원별로 지금 어떻게 시험 치렀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성적표들 쭉 AI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분석할 거고요. 이런 성적표를 제가 좀 빨리 넘길게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게시를 해놨어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어디다 준비해놨냐면은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끝나고 싹 이렇게 도세요. 이렇게 도시면은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자료를 세팅해놨어요.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되게 많죠. 수학 자료들, 이게 수학 성취도 분석하고, 이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 성취도 분석하고, 과제 수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막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학습 총평도 적어주고, 자, 학습 전략 분석 컨설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는 전략까지 좀 짜주는 컨설팅도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도 제가 넣어놨네요. 영어도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수학만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자료들 보면은 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까지도 중학생이지만 그것도 자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자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특목고 중에 자사고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자 우리 우리 상담을 통해서 합격률을 높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컨설팅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나중에는 원하는 대학교를 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올케어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딱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서강수학원에서 올케어를 받는 게, 우리, 최상위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어떻든,